처음 배우는 거니까 여러분들 첫 수업 그런 설명 잘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자, 일단 10쪽 펴보면 10쪽. 10쪽 펴보면 알았어. 자, 10쪽 펴보면 여러분들 이제 첫 번째 전원의 이름도 알자. 자, 가장 기본이 되는 모양, 기본 도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물체들에 대해서 이름을 줘야 빠릿빠릿하게 사람들마다 어떤 이름을 줘야 오류 없이 사람들이 소통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필통을 필통이라고 부르면 돼. 책을 책이라고 부르면 돼. 커피를 커피라고 부르면 돼. 각각의 어떤 이름들을 일단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배울 거예요. 이름과 뜻, 그리고 성질들 좀 배울 건데 첫 번째는 뭐냐면 자, 기본 도형에서 첫 번째 이겁니다. 제목부터가 그거죠. 점과 선과 면인데요. 각각의 정의부터 따라갑시다. 첫 번째, 얘들아 점은 어렵지 않아. 첫 번째, 점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냥 표현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점, 어떤 콕 찍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점을 점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점을 찍어놓고 멈추면 안 돼. 저 점이냐 이 점이냐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 점에다가 이제 이름을 줄 거야. A, 네, B, C. 주로 점은 대문자로 쓰는 관습이 있습니다. A, B, C, D. 그래서 A라고 적고 너 B 해라. 너 C 해라. 그리고 읽을 때 뭐 하자? 그 A를 한글로 읽으셔야 돼요. 점 그 문자 점 A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B가 문자를 읽을 때는 뭐라고 읽어야 될까? 점B. 얘는요. 그 점의 이름은 점C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일단 점은 그냥 그릴 수 있는 어떤 콕 찍었을 때 나타낼 수 있는 크기가 없는 가장 기본 단위 점이라고 부를 겁니다. 원자. 좋아요. 과학 시간 배웠네. 자, 두 번째.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선이라는 걸 약속을 할 건데, 자, 우리 선이라는 건 이제 방금 점들을 약속했으니까 한번 점들을 여러 개 찍어보자. 자, 점들을 수없이 많이, 셀 수 없이 무수히 많게 찍고 그 점들이 모두 모이면 마치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런 선형적인 모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할 거냐면 점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생기는 도형. 그걸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선이라고 부를 겁니다. 점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이루는 것 또는 도형이라고 부르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근데 그럼 선이라는 건 점들이 수없이 많이 모인 것인데 그때 이런 걸 사람들이 뭐라면 점들이 이렇게 곧게 올바르게 이렇게 일직선처럼 모인 거를 사람들은 이제 선 앞에 한 글자를 붙여요. 바로 직선. 자, 꼭 알아야 돼. 선 앞에 한 글자 있다. 직선. 자, 직선은 점들이 불규칙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모인 거. 괜찮습니까? 직선이야. 고들직이야. 한자로 고들직. 곧은 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쌤, 점들이 저렇게 이쁘게 모일 필요가 없어요. 뭐 하면 될까? 구불구불. 점들이 모이긴 모이는데 점들이 이렇게 구부러지듯이 수없이 많이 모인 것을 선은 선이지만 곡선. 구부러졌으니까 이름을 부를 땐 직선 말고 곡선이라고 부를 거야. 자, 점들이 모이되 구부러지듯이 꺾이듯이 휘어지듯이 다 같은 표현이야. 휘어지듯이 구부러지듯이 꺾여 있듯이 즉 구부러지듯이 모인 것 모여서 이루는 것 걔를 뭐라고 부르자? 그냥 선이 아니라 곡선, 곡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자, 직선과 곡선은 둘 다 선이에요. 그쵸? 둘 다 선인데 모양이 다를 뿐이야 올바르게 곧게 솟아가는 느낌을 직선이라고 부르고 구부러지듯이 휘어있듯이 모인 점들을 모아서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네. 선 앞에 한 글자에 큰 차이가 있어. 그래서 문제에서 이제부터 선이라고 하면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겁니다. 직선이요 또는 곡선이요 이런 것들을 꼭 앞에 이름을 잘 기억해 주세요. 좋습니다. 그럼 직선과 곡선은 끝났고 자, 그 다음은 이제 3단계 넘어갈까? 뭘까요? 면. 오케이, 좋아요. 바로 이번엔 선들이 모여서 어떤 도형을 이룰 겁니다. 면인데요. 다시 될 것 같아요. 라면. 누들. 자, 장난이고. 자, 면은 설마 진짜 라면인 줄 알아? 면이 영어로 뭔지 아세요? 라면도 뭐 이거를 압착해보면 그 사각형 면이요? 근데 어차피 그 용어도 좀 알았으면 좋겠으니까. 누들. 점은 일단 점은 주로 이제 다트. 영어로 뭐? 도트. 다시라고 불러요. 닷컴 할 때 닷.
뭐뭐 네트 닷컴이니까 점 점컴. 점 내는 그치. 점컴 닷컴 그치. 또는 선은 라인이라고 부르겠죠. 이거 영어 써야 되네. 면은요? 저는 누들 서페이스인데 표면인데 표면 면. 표면. 페이스. 맞아요. 페이스. 와 맞아. 페이스. 얼굴. 그게 진짜로 얘가 페이스라고 불러요. 네. 페이스. 면. 면 이거는 되게 못생겼어. 페이스가 나오는. 자, 어쨌든 가보자. 이게 자, 그럼 이제 똑같이 할 거야. 자, 면을 어떻게 약속하냐면 이겁니다. 수없이 많이 모인 것이야. 근데 뭐가? 이번에는 선이요. 맞습니다. 자, 만약에 직선들이 엄청 많이 모이면 계속 모았을 때 수없이 많이 모으면 걔들을 뭉탱이로 모아서 본다면 요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면 모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뭐라고 보면 자, 선들이 수없이 무수히라고 할게. 무수히가 뭔지는 알지? 네. 없을 무, 셀 수 있을 수야. 근데 셀 수 없을 무수히야. 자, 근데 무수히 많이 모여서 이루는 것을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자? 면. 면이라고 부르자. 근데 면도 이제 두 종류로 볼 겁니다. 얘는 내가 방금 그때 일직선들을 쭉 그어서 직선들을 모은 거지. 그치? 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평면. 평평하다에서 평면이라고 불러요. 평면. 면 앞에 한 글자가 붙어서 평평하다의 평이에요. 괜찮습니까? 이해돼요? 빠른가요? 저 이거 평평할 이면 면. 배워서 이해 잘 돼요. 자, 그 다음 처음 배우듯이 할 거야. 자, 그 다음은 쌤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아까 저 곡선 있었잖아요. 곡선을 모아보자. 곡선을 모으는 게 아니라 잘 생각해보세요. 항상 그래요. 이렇게 곡선이요. 자, 곡선들을 조금 부드럽게 모으면 요런 너무 뾰족했나? 어쨌든 곡선들이 이렇게 수없이 많이 모아서 붙이면 요런 모양도 있을 거잖아. 그럼 얘도 면은 맞죠. 왜냐면 선들을 무수히 많이 모은 거니까. 근데 얘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구부러진 선. 곡선들이 수없이 많이 면을 뭐라고 부를 거냐면 구부러진 면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얘는 곡면이라고 부르시면 돼요. 윈도우 바탕. 윈도우 바탕하면 좋은 편이네요. 어쨌든 자, 면, 곡면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자, 기억하자. 자, 선은 두 종류야. 직선이냐 곡선이냐. 그 다음은 면도 두 종류야. 근데 직면이라고 하지 안 하고요. 평면, 곡면이라고 한다는 것만 일단 기본 이야기를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자, 점은 아까 대문자 ABC로 쓰는 관습이 있었어. 그치? 근데 직선도 부르는 관습이 있어요. 직선 먼저. 직선은 주로 소문자 L, M, N, A, B, C, D 블라블라 하다 보면은 L 있지. 네. L, M, N, O, P. 오케이? 네. 너 왜 눈이 없냐? 그래요? 자, L이나 M이라고 부르는 관습이 있어요. L, M, N. 그 다음은 면 같은 경우는 그 면에 이름을 붙일 때는 대문자를 쓰는데 P, Q, R, S, P를 쓰거나 뭐 Q를 쓰거나 하기도 합니다. 괜찮습니까? 네. 이건 관습이에요. 반드시 그건 아니고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다음 내용 볼게요. 좀 충분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두 번째 한번 저 내용 말로 할게. 자, 평면도형과 입체도형은 뭐냐면 말 그대로 평면도형은 뭐야? 그냥 평평한 도형을. 그냥 우리 마치 칠판에다가 이 칠판에다가 그릴 수 있는 어떤 도형들을 다 평면도형이라고 불러요. 원이라든지 삼각형이라든지 사각형 걔는 도형은 도형인데 이 칠판도 평면이잖아. 칠판에다가 그릴 수 있는 평면 안에다가 그릴 수 있는 걸 저희가 평면도형이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반대로 입체도형이 나옵니다. 자, 입체도형은 뭘까? 평면에까지는 이 한 평면에는 그릴 수 없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모양,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도형들을 다 입체적이다라고 불러요. 괜찮습니까? 네. 평면도형, 입체도형 구별 잘해야 돼. 입체도형은 뭐라고? 한 평면에다가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좀 바깥으로 튀어나온 도형을 입체적이네? 입체도형이라고 부르고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주사위 모양. 그러니까 주사위는 사실 이거 평면에다가 강제로 그린 거지. 이거 어떻게 튀어나온 건데도 그냥 강제로 그냥 보기 좋게 그린 거잖아. 그래서 대표적인 이런 정육면체 모양들은 입체도형의 하나가 됩니다. 괜찮습니까? 또 분필이요. 분필? 알겠어요. 원뿔 이렇게 나와 있는 도형들을 다 입체도형이라고 부른다. 근데 그냥 튀어나와 있지 않고 이 평면 안에다가 그릴 수 있는 도형들은 다 평면도형이라고 부른다. 그런 것들을 책에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번까지 하고 있다가 문제 풀 거야. 근데 아래 그 2번 문제로 갈까요?
2번 개념. 자,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조금 더 이제 용어를 또 만들 건데 바로 교점과 교선의 구별인데요. 교면은 자, 교점과 교선인데 첫 번째가 교점부터 뭐냐면 우리가 아까 점선면 순서대로 약속을 했지. 그럼 이 약속을 조금 더 확장해서 이렇게 보자. 자, 교점은 뭐냐면 선이 두 개 있을 때, 자, 선이 두 개 있다고 치면은 직선, 직선. 그럼 직선과 직선을 동시에 그리면 여기쯤에서 어딘가 교차하잖아. 이때 사람들은 저 자리를 만날 한자로 교가 만난다 그거든. 교차로. 교우관계, 친구관계 할 때 교가 그 만난다야. 오케이? 교장. 교장 그거 아니야. 자, 교장한 어쨌든 자, 두 직선이 어딘가 만나는 저 한 점이 있을 거거든. 그 점을 이제부터 강조해서 한 점이라고 하지 않고 만나는 점, 교점이라고 약속을 할게요. 괜찮습니까? 선과 선이 만나는 그 한 자리, 교점입니다. 괜찮습니까? 이럴 수도 있어. 평면. 그럼 직선과 평면을 동시에 그리면 여기쯤에서 뚫고 이렇게 지나간 거거든. 그럼 이때도 면과 선을 그리면 만나는 곳이 한 번 있지. 얘도 만났다. 교점이라고 불러요. 교점. 괜찮습니까? 자, 근데 교점은 직선과 직선이 만나는 것도 되고 직선과 면이 만나도 한 점에서 만나니까 교점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제는 교선은 뭐냐면 선 앞에 한 글자가 붙어. 면과 면. 만나는 선인데 만나는 선이라는 건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요거예요. 바로 면과 면끼리. 면과 면끼리. 해볼게. 시작. 슈. 평면. 평면. 그치? 여러분들이 면과 면을 동시에 그린 거거든. 그러면 면과 면이 스쳐 지나가는 어딘가를 찾으면 마음의 눈으로 보세요. 한 여기쯤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뚫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 이해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면과 면끼리 만나는 곳을 찾으면 여기서 만나는데 그 모양이 점 모양이 아니라 선적이죠. 그쵸? 선이지, 선. 그래서 이제부터 뭐라고 부르자? 면과 면끼리 만나는 곳은 이제부터 면과 면이 만나는 곳. 이제부터 교선이라고 부릅니다. 만나는 선. 괜찮습니까? 그치? 여기 이해되니? 면과 면끼리 만나서 생기는 도형, 어떤 교선이라고 부르면 돼요. 자, 근데 이렇게 반듯할 필요는 없어요. 반듯할 필요가 없어. 뭐일 수도 있을까? 곡선일 수도 있고. 오, 오케이, 가보자. 양탄자가 보이네요. 이거 뭐 타고 갈 수도 있는. 이거 너무 그림이 대충 그렸다. 이거 위에 있는 것 같은데요. 이거 그림 못 그렸는데.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쭉 다른 거예요. 이해는 구부러진 양탄자, 곡면이죠. 곡면과 평면이 지나는 곳을 눈으로 봤을 때도 이런 선형적이 나오는데 구부러져 있으니까 이것도 교선입니다. 근데 교선이지만 뭘까? 곡선이 되는 거지. 근데 교선인데 모양상 곡면이 되는, 곡선이 되는 거예요. 괜찮니? 네. 곡선. 어쨌든 교선도 여러 가지 모양 나올 수 있다는 걸 아시면 되고 교점은 한 가지밖에 안 돼요. 점점이에요. 점점. 그러면요, 교면은요. 그거는 나중에 고민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아직 중학교 과정에선 들어있지 않고 대학교 가시면 되겠습니다. 4차원. 초입방체. 뭐요? 네. 조심해. 그릴 수 있는데 그리기가. 자, 그다음 일단 내용상 제 그림보다 교과서가 훨씬 더 이쁘게 그려져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점의 뜻과 교선의 뜻을 일단 먼저 생각하시고 모양의 생김새까지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들아, 거기 참고사항이 있거든. 2번을 맨 아래쪽에 참고사항. 그거 평면들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에선 교점을 셋이 오면 꼭지점만큼 셀 수 있다라는 거랑 그리고 교선의 개수는 모서리의 개수랑 일치한다라는 걸 이따 문제 풀면서 할 거예요. 오케이? 이따 문제 풀면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다음 주 넘겨보자. 얘들아. 다음 주 넘겨볼게. 얘들아, 나 12쪽에 일단 1, 2, 3번까지 할 거거든. 자, 다음 주. 순서 바꿔서 다음 주. 자, 일단 1번의 OX 게임부터 먼저 해볼까? 자, OX는 뭐냐면 읽어봤을 때 방금 배운 내용과 맞다 싶으면 O, 거짓말이야 싶으면 X 하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시간 드릴게요. 일본만 해요. 1번 OX 게임 4개만 해보세요.
여러분들 독해력을 믿습니다. 글을 읽는 연습. 좋아요. 자, 1번 같은 경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땅땅땅땅 해보시면 OOXX죠. 이해돼요? OOXX. 왜인지 설명해 줄게. 첫 번째 1번. 당연히 맞죠. 점선면을 도형들의 기본 요소. 기본이죠. 두 번째, 선은 무수히 많이, 엄청 많이, 셀 수 없이 많은 점들로 이루어져 있다. 맞죠? 세 번째, 교점은 선과 선이 만날 때만 생긴다? 이건 틀린 거죠. 왜? 네. 교점은 만나는 선과 면이 점인데 만날 수 있죠. 만나는 점은 특징상 면과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선과 면이 만날 때도 생겨요. 3번은 거짓말. 4번은 자, 면과 면이 생기는 선은 그 선은 직선적이다? 아니, 바로 곡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오케이? 그렇고요. 자, 2번 한번 해볼까? 자, 2번은 옆에 그려진 도형을 보시고 입체적이네. 선생님, 자, 이거, 네. 공면은 입체 도형이에요? 네, 그쵸? 한 평면을 나거든요. 너는 나중에 다면체랑 그려보는 거, 다면체랑 착각하고 있는 거 같은데 입체 도형은 다 입체. 자, 일단 자, 2번은 자, 평면 도형인지 입체 도형이 첫 번째 뭘까? 얘는 입체 도형에 분류하면 되겠지? 튀어나와 있으니까. 그치? 두 번째, 이 도형은 몇 개의 면으로 둘러싸여 있는가? 자, 눈으로 세보세요. 바로 5개 있죠? 네. 옆에 4마리, 아래쪽에 붙어 있으니까 총 5개 맞지?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주면 됩니다. 자, 3번이 지금 중요하게 볼 문제입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자. 다음 그림과 같이 도형이 있을 때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넣으세요. 첫 번째, 육각형 모양이잖아. 육각형 모양인데 교점은 몇 개고 교선은 몇 개인지 셋이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일단 먼저 생각하고 있으세요. 좋습니다. 4번 풀어요? 아니 같이 할 거예요. 일단 조금만. 좋습니다. 그럼 같이 보자. 3번, 1번은 뭐냐면 저 도형 그려놓고 교점 몇 개인지 세래. 근데 교점의 뜻이 뭐지? 선과 선끼리 만나는 곳이야. 그치? 첫 번째 교점 한번 찾아보자. 첫 번째 보고 있어요. 자, 여기랑 여기를 연장해 보면은 선과 선이 여기서 만난 거죠. 그럼 여기를 1번 한 개 센 거예요. 꼭지점 개수랑 비슷할 거잖아. 다시 한번. 그 다음은 또 교점에 언니가 봤더니 이 왼쪽의 선과 왼쪽의 선을 잘 연장하면 여기서 만난 거라고. 2개. 그치? 네. 또 어디도 교점으로 바라볼 수 있어? 저 3개요. 여기. 맞았다. 3개. 따당 4개. 따당 5개. 따당 6개. 따라서 꼭지점만큼 6개가 끄질 겁니다. 자, 근데 교선은 몇 개야? 없어요. 빵개야. 왜냐면 교선의 뜻은 면과 면이 교차하는 어떤 만남이 있어야 돼. 근데 이거는 그냥 자기가 생기니까 면과 면이 만나는 것도 전혀 없죠. 그쵸? 0개야. 자, 얘는요. 자, 교점을 이제 빨리 하자. 8개. 선과 선이 만날 수 있는 곳.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자, 8개인 건 빠르게 할 수 있어. 꼭지점만큼 세면 되니까. 교선은요. 12개요. 모서리만큼이겠죠. 왜냐면 면들을 끊어서 읽으면 앞에서 면과 위에서의 면이 색깔 바꿔주세요. 알았어요. 아니 여기서 만났죠. 윗면과 앞면. 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면과 면이 교차하는 그런 교선들을 찾으면 결국 모서리들만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 해서 모서리만큼 셀 수 있다가 입체 도형에서의 교선 찾기 방법이에요. 그렇습니까? 좋습니다. 자, 다시 그 앞쪽으로 갈게요. 네, 11쪽이야. 한숨 돌리고 가자. 휴자. 토요일에 못 오시는 분이 있습니까? 지금 동건이 아까 애들 조사했는데 이번 주 토요일 잘 나올 수 있지? 주간 테스트 본 날이거든. 네, 그걸 조사를 해갖고. 미리 혹시 맞을 것 같으면 미리 알려주세요. 좋습니다. 그거 대체 뭐예요, 근데? 이거요. 실타리, 이거 양말모. 근데 그쪽을 왜 근데 가지고 학교에서 뭐 해서 그런 거야? 학교에서 했어요. 선생님 몰래 만든 거예요. 선생님 머리로 만든 거라고? 예, 왜? 뭘로 만든 거라고? 몰래. 몰래 만든 거라고? 선생님 머리로 만들었어. 아 그러면 아이고. 선생님 너무 잘해 나가고. 선생님은 하나 안 돼.
자, 가보자. 자, 3번 이제 갈게요. 자, 3번은 이제 그럼 기본 도형들 중에서 이제는 자, 우리는 아까 여기에 이제 집중할 거예요. 선. 자, 이제 뭐냐면 첫 번째 직선은 아까 배웠고 이제 한 글자가 더 붙습니다. 반직선. 그 다음은 선분이라는 이 세 개 요거만 좀 공부 좀 해볼게요. 이 첫 번째. 2학년 때 배운 거 아니에요?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까지 돌아가야 되나? 네, 초2 때 직선과 직선 성분 배웠어요. 그래요. 다시 하면 돼요. 첫 번째, 자, 직선을 다시 연구해 볼게. 자, 직선은 뭐냐면 아까 뭐였지? 쭉 뻗어나가는 점들이 무수히 모인 거였지. 자, 근데 이제부터 생각해보자. 첫 번째, 얘들아, 만약에, 질문인데, 이 평면이 있어. 칠판이 있어, 칠판. 여기다가 내가 점을 하나만 찍어볼게. 점. 자, 근데 점이 있고, 저 점을 스쳐 지나가는 직선을 그으면 몇 개까지 그을 수 있을까? 무수히 많아요. 자, 이렇게 지날 수도 있어요. 한 개 그리고 직선 한 개. 쌤, 이렇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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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저 점을 향해서 계속 직선들을 그리면 셀 수 없이 많이 그릴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얘들아,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은 몇 개야? 무수히 많아요. 지나는 직선. 점 말고 직선이야. 직선의 개수는 바로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무수히 많아요. 9점을 심심할 때마다 그냥 그리면 돼요. 빡빡빡빡 하는 게. 그렇습니까? 자, 근데 이거랑 다르게 이번에는 점을 또 찍어요. 점이 2개 있다고 가정해보자. 점이 딱 2개 꽂혀 있어. 점점. 그렇습니까? 네. 점이야. 근데 점 2개가 있을 때 이 점과 저 점을 둘 다 통과하는 직선들은 몇 개 있을까? 한 개. 바로 한 개예요. 자, 차이점 알아야 돼. 한 점만 있으면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은 여러 개. 무수히 많아. 근데 2점이 있을 때 둘 다 지나는 직선은 한 번밖에 못 그리겠지. 선생님. 물론 어떤 사람은 쌤 그릴 수 있어요. 다른 거 그릴 수 있어요. 할 수 있겠지만 지나가야지. 어떻게 지나가지? 아니, 구부리시면 안 되지. 이건 곡선이잖아. 그치? 내가 말한 건 직선이잖아. 그치? 자, 2점을 지나는 직선은 한 개밖에 없겠지? 네. 지나려면 처음에 아무리 확장해도 한 개밖에 없는 거죠. 곡선밖에 없어요. 만약 지나려면. 그래서 직선의 세계에서는 한 개밖에 못 그려요. 자, 그게 일단 기본 사실이고, 자, 볼게. 자, 세 점을 그러면은 지나는 직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네요. 알겠어. 자, 보자. 자, 직선 볼게. 첫 번째. 내가 아니라 직선을 일단 점 2개 설정해 볼게. 점 A, 점 B. 괜찮습니까? 그러면 저 점 2개를 자를 가져와서 충분히 자로 맞대서 그리면 직선 하나 그릴 수 있겠지? 계속 뻗어나가는 거야. 점들이 수없이 많이 모여서. 자, 근데 이때 이 직선을 이제부터 이름을 부를 거야. 이 직선의 이름. 바로, 자, 직선이라고 쓰고, 지나는 점 2개, 알파벳 순으로 직선 AB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직선 따라 AB. 2개를 지나네요. 그치? 자, 근데 직선 AB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이렇게 쓰는 게 너무 한글로 쓰니까 좀 길잖아. 수학자들은 이제 만물의 언어, 기호를 만듭니다. 영어권에서 하실 수 있게끔. 오케이? 바로 직선 AB는 이제부터 씁니다. 지나는 2점을 그냥 적은 후에 위에다가 짝대기 그리고 양쪽 화살표 적어줍니다. 이게 약속이에요. 편의상 말로 부르는 것보다 기호로 쓰는 게 좀 더 보기 좋고 단조롭게 뭐 편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괜찮습니까? 직선 AB라고 읽으시면 되고 화살표 양끝 방향으로 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직선 AB. 자, 근데 이거랑 다르게 앞에 한 글자가 붙을 거야. 반직선. 자, 반직선도 한번 약속을 해볼게. 반직선은 말 그대로 반쪽짜리 직선이거든. 직선 얘들아 2점을 지나면서 양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하나의 직선인데, 자, 반직선은 이거야. 2점이 있어. A와 B. 근데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도형보다 둘 중에 한 점을 찍고 출발지에서 상대방까지 연결해서 쭉 뻗어나가는 이 선을 찍 나가니까 직선은 직선이지만 한쪽 방향으로만 뻗어나간다. 양쪽이 아니라 한쪽이야. 그래서 반이란 말이 반쪽짜리예요. 잘 나와. 그래서 반직선은 뭐냐면 이제부터 2점을 지나면서 한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직선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반직선도 이제 그러면 반직선 AB라고 읽으시면 되지만 반직선 AB라고 쓰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호로 쓸 거예요. 반직선 AB 뭐라고 할까 이제는? 자, 화살표를 한쪽만 그어야죠. 둘 중에
한 꼭지점을 먼저 적는 거야. 점을 A라고 적을게. 그 다음에 B라고 쓰고. 근데 A에서 B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니까 이렇게 짝대기 긋고 화살표 한쪽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반직선 기호는 화살표 한쪽만 적어주면 돼. 괜찮니? 근데 중요한 게 있어. 반직선 중요한 거 있다. 많이 착각하는 거. 반직선은 앞에 거랑 뒤에 거 중에 앞에 게 먼저인데 얘를 출발하는 점에서 출발점과 얘를 목적지라고 부를게요. 자, 출발과 목적 순으로 얘에서 출발했을 때 저쪽 가는 게 좀 자연스럽잖아요. 이해돼요? 왜냐면 A에서 B로 가고 있으니까 A, B 반직선이에요.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떻게? A 찍고 B 찍고 이렇게 나가는 거. 그치? 이 직선도 반직선인데 반직선 이럴 때 뭐 하자? 자, 이 기호의 특징을 잘 보세요. 출발점을 먼저 쓰고 다음 점이에요. 누가 출발하는 걸 볼래? B에서 출발하다. 왜냐면 이렇게 출발하면 중간에 막 낭떠러지 이해돼요? 어쨌든 자 B에서 출발하는 게 자연스럽잖아. 그래서 B에서 출발해서 A로 가는 거잖아. 슉, 그치? 따라서 뭐라고 읽자? 얘를 기호로 B 먼저 쓰고 A로 반직선 기호 쓰면 끝났습니까? 출발지랑 목적지 순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네, 정리나요? 근데 그냥 A, B 하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 맞긴 맞아요. 무슨 말이냐면 쌤 저는요 그냥 A, B라고 쓰고 9점을 가져온 다음에 A로 향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쓰겠다. 말은 되거든? 근데 통일을 좀 합시다. 그러니까 통일할 거야. 자, 무조건 오른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줄 건데 앞에 거랑 뒤에 거 순서를 출발지랑 목적지 순으로 쓰는 걸로 저희가 약속을 합시다. 관습이라서 그래. 이게 틀린 건 아니야. 말은 되잖아. 연결하고 B로 가라. A로 가라니까 이런 그림 그릴 수 있거든. 근데 반드시 우리는 오른쪽 방향으로 화살표를 주되 출발지 목적지 점점 순서로 연결하자가 우리의 약속이에요. 괜찮습니까? 맞긴 맞아. 하지만 글 쓰지 마세요. 자, 세 번째 뭘까? 선분. 자, 선분은 이제 여러분들이 선, 직선. 분은 마치 여러분들이 분할한다 또는 부분할 때 그 분이거든. 부분. 똥할 때 보면 아니죠. 응? 똥할 때 보면 자, 선분은 어떤 부분을 의미하는 겁니다. 선의 부분. 자, 근데 자, 선의 부분이 뭐냐면 이거야. 다시 한번 두 점을 찍어. A, B. 그 다음은 아까는 양쪽으로 뻗어나간다. 얘는 한쪽 방향으로 뻗어나간다. 선분은 직선의 어떤 적당한 부분이고 양 끝만 찍고 멈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선의 자른 거, 부분. 그래서 직선 AB를 쭉 잘랐을 때 이 안쪽까지 포함한 이 막대기를 저희는 선분이라고 부릅니다. 괜찮습니까? 유화예요, 길이가. 뻗어나가지 않고 멈춰 있는 거야. 괜찮습니까? 따라서 그럼 이 선분 AB라고 부를 건데 선의 부분, 선분 AB 두 점을 연결할 건데 근데 얘를 이것조차 쓰는 게 귀찮아요. 뭐하자? 기호로 만들자. 뭐 할까? 얘는 뭐 두 점을 연결하고 두 점을 먼저 쓰고 A와 B 순으로 그리고 짝대기 그어주시면 되고 화살표 앉아주시면 됩니다. 순서 이해됩니까? 네. 양쪽 화살표, 한쪽 화살표 안 쓰기. 오케이? 성분일 때는 좋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일단 미리 문제 풀 때 할게. 얘들아, 선분 AB는 A에서 B로 연결한 후에 양쪽을 끊어라. 지금 화살표 안 썼으니까 그냥 이거 멈춘 거지. 근데 얘들아, 이게 사실 AB 성분이나 BA 성분이라고 적어도 이게 의미는 같은 거예요. 자, 이게 진짜 중요해요. 다시 한번. 자, 도형과 도형끼리 똑같다라는 표현은 합동요? 정의를 말해줄게. 도형과 도형 똑같다? 바로 그림에다가 포개일 수 있으면 같은 걸로 취급합니다. 포개일 수 있으면 같은 거야. 왜냐면 자, AB라는 뜻이 뭐지? 처음부터 끝까지야. 근데 AB의 성분은 그냥 A에서 B에서 멈춘 이 성분이겠죠. 자, 근데 BA 성분도 B에서 출발해서 A에서 멈춰라지만 B에서 출발해요? A에서 멈추면 어차피 이거 겹치잖아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알파벳 순서만 다른 것 뿐이지 그림 그리고 그림 그려서 나타내 보면은 똑같은 그림이라서 겹쳐지잖아. 포개일 수도 있잖아. 겹쳐지잖아. 그래서 그때는 같은 거 취급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같다의 기준 알겠어? 포개일 수 있으면 같은 걸로 보는 거야. 괜찮니? 이따 문제 풀 때 나와서 그래야 돼. 잘 들어야 돼. 자, 근데 얘 있지. 만약에 이 그림에서 점과
점이 두 개 있을 때, 자, 잘 들어봐. AB 반직선 기호랑 BA 반직선 기호는 뜻이 같은 걸까? 아니요. 얘는 다른 거예요. 왜냐면 AB 반직선은 정의가 뭐였지? 출발지 목적지로 끝까지 달려가야 돼. 슈 그리고 더 나아가야 돼. BA 반직선은 B에서 출발하여 A로 달려가다가 저 연장이야. 그치? 자, 그러면은 이 반직선 짜리랑 저 반직선 짜리는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빗나가는 부분도 있죠. 네. 겹치지 않는 부분도 있잖아. 그치? 이거나 둘리니? 자, 뜻을 생각해보세요. 반직선과 반직선이 똑같으려면 그림을 그려봤을 때 완전 폭이 어져야 돼. 근데 얘들은 그림상 다른 부분이 있잖아.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는 같지 않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선분 AB는 같은 거야. BA나 AB나 BA 똑같은 거. 근데 반직선에선 다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똑같은 문제야. 자, 내가 만약에 AB라고 적고 양쪽 화살표 직선 기호죠. BA라고 적고 양쪽 화살표. 이거는 뜻이 같은 걸까 다른 걸까? 꽤 같은 거예요. 왜냐면 두 점을 찍고 따랑 양쪽 방 연장은 어차피 요 AB 직선이고 BA 직선도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언젠가 겹쳐지는 거죠. 계속 보다 나가도 겹칠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결국 직선끼리는 지금 그림을 그려봤을 때 완전 포개어지기 때문에 얘는 안 포개어지기 때문에 다른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괜찮나요? 이따부터 틀리면서 배우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까지만 하고 문제 풀게. 어렵진 않아. 자, 직선, 반직, 선분이고, 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지금 점 두 개가 있는데, 바로 한 점과 다른 한 점의 중간의 사이의 거리를 약속할 겁니다. 자, 볼게. 자, 내가 여기 평면에다가 그려볼게. 점. A와 B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 조금 고정관념을 가질 것 같으니까 비스듬하게 그려야지. 자, A점, B점이 있어. 자, 근데 사람들은 항상 궁금해합니다. A랑 B가 얼마만큼 떨어져 있을까를 떨어진 정도, 거리를 약속하고 싶은데 이렇게 합시다. A점과 B점의 떨어진 거리는 무조건 제일 가까운 거리인 두 점을 자로 연결했을 때 생기는 요 선분의 길이만큼을 사람들은 떨어졌구나, 거리라고 부릅니다. 자를 가져와서 거리를 재면 돼. 직선거리, 선분거리야, 선분거리. 괜찮니? 그렇잖아, 얘들아. 심심해서 너희가 줄자를 가져와서 거리를 재면 재미가 없지. 길어 보이잖아. 그래서 점과 점의 양 끝점 사이의 거리는 일직선 거리, 즉 이 점을 연결했을 때 선분의 길이만큼으로 약속을 하자. 믿었습니까? 가장 짧은 길이로 보시면 돼요. 멀게 가지 말고 쭉 가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그 AB가 있을 때 마지막에 얘들아 A점과 B점이 있을 때, 자, 우리가 AB를 선분으로 연결해 볼게. 그때 이제 선분 AB랑 점과 점에 우리가 이제부터 가운데 중점이라는 걸 새롭게 만들 거야. 중점. 근데 중점은 가운데 중이니까 뭐냐면 A랑 B의 정중앙에 놓인 점을 이제부터 영어로 미드 포인트 하세요. 미드가 이제 미국 중앙이죠. 따라서 자, 대문자 M을 쓰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뜻은 뭔데? 가운데 있다. 그 뜻은 요 전체 거리가 같은 길이만큼 쪼개지게 하는 한 가운데를 이제부터는 중점이라고 불러요. 괜찮나요? 네. 주어진 두 점끼리의 가운데라는 건 전체 선분의 길이를 2등분할 수 있는 어떤 한 지점을 중점이라고 부르자라는 거예요. 괜찮니? 네. 자, 그러면 이런 말이 성립합니다. 자, 봐봐. 선분 AB라는 기호야. 화살표 없다. AB. 자, 그 다음은 선분 BM이라고 할게. 자, 그러면 선의 길이로 봤을 때 두 선이 어떤 의미가 같아지려면 바로 한쪽에 두 배를 붙여주면 돼요. 이 등호 이해됩니까? 자, AB라는 건 끝과 끝의 간격이에요. BM이라는 건 B랑 M을 연결한 선이에요.
그럼 이 선의 길이랑 저 선의 길이는 2배 정도의 어드밴테이지를 줘야 같아지겠지. 2배라는 표현 잘 아셔야 됩니다. 2배 하면 같아진다. 길이 관점에서. 그렇니? 반대로 된다. 쌤, AM의 길이는 AM을 연결한 요 작은 막대기야. 이 AM의 길이는 전체 길이에 비해서 절반이네요? 라는 또 괜찮은 말이야. 같은 말이거든. 그러니까 좌변의 의미랑 우변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거야. 서로 포개어져야 돼. 그러면 길이가 지금은 AB가 여기로 전체 길이고 MB라는 건 여기잖아. 그럼 같아지려면 2배를 줘야 같아질 거고 반대로 요 조그만한 길이 AM은 전체 길이랑 같아지려면 얘는 전체의 절반 2분의 1을 곱한다 라는 근거가 성립한다는 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거 등호 3개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3개 써있으니까 일단 합동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자, 뒤에는 좀 풀고 쓸게요. 자, 다음 쪽 해볼까요? 자, 4번 문제부터입니다. 다음 그림을 기호로 나타내시오요. 알파벳을 찍찍 쓰고 위에다가 짝대기 그어주시면 돼요. 서부터 풀는 거 맞아? 안 이뻐서? 좀 안 예쁜데요. 항상 오른쪽 방향으로 간 걸로. 이거 미리 풀어갖고요. 이것도 말은 되는데 그냥 편의상 내가 이거 하자. 아! 5번 문제는 많이 하신 분들 코 기어질 수 있으면 같은 거 취급이에요. 선생님. 잠깐만. 여기 이거 다. 선생님 여기 벽에 노무현 운지라고 써있는데요. 낙도 나중에 줄 테니까. 지워진 이게 이거구나. 나가고 있겠지. 이거 5번 아니에요? 5번은 계속 바로 해. 많이 위험한데. 아 이렇게 이거. 내가 쓴거 아니야. 누가 벽에다가 노무현 운지라고 써놨어. 자, 문제 중에 그럼. 네, 다 풀었어요. 이거 8번 같이 다 풀어. 네, 캡캡 써도 괜찮습니다. 어렵진 않아서. 근데 하신 분들은 제가 미리 해설 드릴 테니까 한번 채점 해보세요. 제가 돌려드릴 테니까. 그럼 대부분 맞은 것 같아서. 다 하셨으면 돌려드릴게요. 김석근 어딘지 알죠? 풀었어요. 아니, 이해하는 사람 이해하거든요. 채점. 아니 잘못 갔어. 가지고 있으면 안 되셔도 이따 한 번 더 드릴게요. 안 해줘도요? 이제 뒤 아래도 깔아보세요. 안 되셔도 돼요. 한 번에 깔아보세요. 아니 깔아달라고 했어요. 아 거기 있었어? 시점해 보시고 아직 안 떼출하셔도 돼요. 자, 그것은 다 측정하시고 5번 쪽은 틀리네요. 5번이 많이 저 맞췄어요. 뭔 말이야? 그냥 그림에다가 한번 연필로 따라가면 돼. 저점 연결인데 양끝 벌어지는 건지 한 방향으로 가는 건지 그려봤을 때 완전히 포개어지면 같은 걸로 보는 거고 포개어지지 않는 느낌이 있으면 다른 거예요. 이렇게. 말장난이 많이 속아서 보는 건지.
되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 넘겨서 일단 보고 있으시면 돼요. 14쪽입니다. 이제 유형풀인데 개념은 끝났고 이제 어떤 유형들이 뭐로 밖에서 나오는지 좀 한번 볼 거예요. 자, 유형 1번 어렵지 않습니다. 바로 읽어야 되겠습니다. 유형 1번은 쉬워. 바로 제목부터 보세요. 교점 또는 교호선이라는 용어가 나오면 꼭지점의 개수만큼이 교점, 모서리들의 개수만큼이 교선으로 셀 수 있다. 한번 바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자. 이거 어렵지 않아서. 14쪽의 1번 문제야. 확인 문제. 위에 대표 문장을 읽어보시고 풀어보시면 돼요. 아예요. 1번만. 이거구나. 읽어 바로 하시면 돼요. 어렵잖아. 아, 다시 풀어보세요. 다 만약에. 오케이, 잘했습니다. 이거 맞나요? 네. 되신 분들은 확인 문제 2번도 해볼까? 확인 문제 2번은 선끼리 같으려면 포개어질 수 있으면 같은 거고 다른 건 아니고. 맞는 거 하는 중이야? 오케이, 맞습니다. 오케이, 잘했고 확인 문제 2번으로 이거는 뭐냐면 그림을 보면서 기호의 뜻이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면 똑같은 거면은 O, 틀린 건 X 하시면 돼요. 이거 면의 개수 몇 개로 그렸어? 이거 면몇 개야? 5개가 아니라 7개지. 왜냐면 여기 옆에서 5개 있고 위아래 조금 있으니까 2개 더해서 7개죠. 모서리 개수는 이 선들을 따라가면 연필 따라가면 하나, 둘, 셋, 넷 막 세시면 금방 펴져요. 15개 맞고. 오케이, 자, 확인 문제 2번. 확인 문제 2번 어때요? 아니, 잘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볼래? 그럼 같은 거야. 왜냐면 이거는 같은 오른말이야. 같은 말. 왜냐면 이게 양쪽 방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얘에서 얘를 연결해도 양쪽으로 쭉 뻗어나가요. 쭉 뻗어나가니까 같은 거. 양쪽 하나씩 많이 기분이 나고 이렇게. 욕하는 것 같아. 대신 문제는 확인 문제 3번 가볼까요? 확인 문제 3번은 좀 어렵긴 한데 자, 점들이 놓여 있으면 그림에 놓여 있으면 연결할 수 있는 모든 직선의 개수, 이거는 반직선의 개수, 선분의 개수. 그냥 여기 있는 점을 다 이은 다음에 이렇게 겉으로 이은 다음에 여기 안에 있는 대각선의 개수 더하면 돼. 해보세요. 이렇게 잘 사고하는 걸 주셨으면 됩니다. 방향이 다르죠. R에서 S는 R에서 S 방향이 이렇게 가는 거고 SR이면 S에서 R로 출발하는 거니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거랑 저거는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직선, 다른 선. 일단 확인 3번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4번까지만 하고 쉴 거야. 처음 그냥 지금 풀어도 되죠? 근데 해보세요. 4번이 더 어려워요. 3번보다는. 3번 좀 다시 해볼래 이거? 4개밖에 안 돼요. 자유롭게 그을 수 있는 모든 직선 이렇게. 따라라라랑이랑 다시 해보세요.
같이 하고 시자잉. 같이 보자. 대표 문제는 일단 첫 번째 확인 문제 3번은 어렵진 않아. 자, 뭐냐면 원에 4점이 찍혀 있을 때 이 4점을 연결한 직선의 모든 개수, 서로 다른 직선의 모든 개수, 그다음은 반직선짜리 몇 개까지 그릴 수 있니? 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자, 직선 먼저. 이거 잘 풀어야 3번 문제 좀 풀려. 자, 첫 번째 직선 어떻게 쓰는데 일단은 자유롭게 그어보는 거야. 첫 번째, A에서 B를 바라보면서 연결. 양쪽 연결까지 해줘야 돼. 직선이니까. 하나, 둘, 셋. 일단 A를 기준으로 따다당 레이저를 쓸 수 있어. 레이저. 그치? 그럼 또 뭐 할 수 있지? 선생님 이번에 A 다음은 B로 할게요. 알파벳 누르고. B에서 이거 이미 연결돼 있잖아. 직선이니까. 그래서 시끄러워. 여기 2개 더 있지. 다시 한번 1개, 2개, 3개. 다음은 B에서 연결. 그치? 4번, 5번. 다음은 CD가 좀 비어있잖아? 그럼 여기도 연결해주면은 쭉 양쪽으로 연결하면 되니까 6개 있는 거죠. 따라서 직선 6개예요. 됐습니까? 근데 반직선은 몇 개일까? 12개요. 직선에서 쓰면 반직선은 쉬워. 왜? 다시 돌아가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은 아까 A, B를 양쪽 방향으로 한 번만 연결했지만 이거를 B에서 A로 간다랑 A에서 B로 간다로 2개씩 그릴 수 있지. 한 직선당 2개를 그릴 수 있어. 그래서 지금은 결과적으로 모든 직선당 양방향으로 하나씩 그릴 수 있기 때문에 반쪽짜리로 하나씩 그릴 수 있기 때문에 2배만큼 12개가 나올 거를 예상할 수 있고 A 더하기 B 하시면 18이 나와요. 그렇습니까? 네. 그렇게 풀었으면 잘한 거야. 근데 4번은 좀 까다로워. 왜? 직선들이 겹치는 게 있으면 하나로 세야 돼. 겹칠 수 있으면 한 개 치고. 그러니까 수학에서는 서로 다른 것만 하고 있으면 같은 것들은 한 개로 취급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4번 문제 해보자. A, B, C, D가 가지런히 놓여 있어. 그치? 근데 문제에서 뭐하래? 직선 몇 개까지 그릴 수 있니? 반직선 몇 개까지 그릴 수 있니? 반직선. 그 다음은 선분 몇 개까지 그릴 수 있니? 이거는 그냥 이거 일직선에 놓여있는 4점은 조심히 세셔야 돼. 조심히. 첫 번째, 직선부터 세볼까? 여기서 자유롭게 2개를 양쪽 방향으로 연장해봐. 그럼 어차피 얘들아, 직선은 대표를 A랑 B로 본다면 그냥 A야, B야, 너가 연결해봐. 연결하고 양쪽 연결되니까 지금은 이거 한 개밖에 없죠. 왜냐면 A, B에서 쭉 달려가나 B, C에서 쭉 달려가나 다 같은 직선이라서 한 개 취급해야 돼. 전체적으로 한 개인 거지. 전체 뭉탱이가 한 개밖에 없어요. 반직선은요? 꽤 많아요. 꽤 많아. 근데 8개가 아니거든. 보자. 자, 반직선 해볼게. 다시 한번 이 글 보면서 자, 반쪽짜리 직선인데 반직선의 중요한 점 뭐냐면 출발지를 먼저 결정해야 돼. 출발지를 먼저 결정해야 돼. 자, 심심하니까 A를 고정하자. 픽스. A. 그러면 요격을 그냥 부드럽게 가면은 이거 한 개 있죠. 아니 이렇게 바라보면 A에서 저기로 간다.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한 묶음을 그릴 수 있잖아. 또 뭐도 있을까? B에서 오른쪽으로. B에서 오른쪽으로 달려가면서도 그릴 수 있어. 2개. 그치? 또 뭐도 있어? C에서 D 방향으로. C에서 D 방향으로 또 가면 3개까지 그릴 수 있어. 서로 다른 거 맞지? 반직선 있으면 여기 겹치지 않고 있으니까 다른 거야. 그치? 그 다음 더 있어. 그치? 바로 이번엔 거꾸로. 뒤에서 왼쪽으로 달려간다. 1개. 선생님 뒤에서 왜요? 뒤에서 이쪽으로. 뒤에서 이쪽 이거 안 되죠? 왜냐면 여기는 점이 없잖아요. 왜냐면 뒤에서 오른쪽 가려면은 D랑 다른 쪽 연결해야 되는데 여기는 연결점이 없어요. 이해돼요? 여기는 그냥 마지막 그 절벽 끝이야. 절벽 끝이라서 못 풀어. 이해돼? 여기로 가자. 뒤에서 왼쪽으로 달려간다. 한 묶음. C에서 왼쪽으로 달려가는 반직선 5개. 하나, 둘, 셋, 넷, 5. 그 다음은 B에서 A로 달려간다. 6개. 결국 반직선 6개밖에 못 그려요. 이렇습니까? 네. 자, 그래서 선분은 더 까다로워요. 자, 3번 해볼게. 자, 선분은 끝과 끝이 결정된 선의 부분. 선의 부분이 선분이야. 자, 그러면 선분을 세기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마구잡이로 세지 말고 내가 기준을 만들어 볼게. 첫 번째, 자, 선분을 칠 때 길이가 1짜리인 거 더 세볼게. 그러니까 내 말은 한 칸짜리. 자, 이 A, B, C, D에서 끝과 끝을 결정해보자. 첫 번째 이거 있어. 자, 이거 봐봐.
일자리 AB, BC, 선분, 선분. 일단 길이 일자리인 거 3개 그릴 수 있는 거 그림으로 느껴져. 네. 내가 말하는 길 일자리 AB 생각해 봐. 한 칸으로 그릴 수 있는 끝과 끝. 왜냐면 얘들 겹치지 않는 건 다른 선분이잖아. 다른 선분이야. 모양이 다르잖아. 그치? 그 다음에 길이가 1만 있나? 아니에요. 길이 2자리를 생각할 것 같아. 그럼 길이 2자리 해보자. 첫 번째 그림 돌아보자. 어디 있어? 아크랑 아크. 두 개 그릴 수 있어. 길이 3자리는 한 개. 한 개 있죠, 한 개. 왜? 전체 아드. 광고. 딱. 그래서 지금은 그릴 수 있는 성분들이 이 선의 일부분들을 끝과 끝을 결정해보면은 결국 3개, 2개, 1개니까 총 6개가 쓰는 걸 알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서 A, B, C를 구했고 A 더하기 B하고 C 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1 나오셔야 돼. 오케이? 그리고 4번 문제가 엄청난 함정 문제야. 직선이 여러 개라는 착각을 버려. 직선은 한 개일 수도 있어. 왜냐면 연장했을 때 기준이니까. 반직선은 출발지가 먼저라서 오른쪽 또 왼쪽으로 잡히면 돼. 선분은 길이의 크기만큼. 이 적당한 막대기가 한 칸짜리로 끊을 수 있는 것들, 2칸짜리 끊을 수 있는 점들, 3칸인 선분들을 보면은 6개 나와서 그랬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쉬는 시간 가지고 이제 다